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씨알학당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고3들 2월 22일, 23일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치렀어요. 80분 모의고사 우리 치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로 그러면 영상을 좀 찍고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여기 학원에 온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식들 모두 다 문자로도 보내고 선생님들 카페에도 좀 올려놓은 상태죠. 보시면서 여러분들 학원에 올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시기가 그냥 빈 구멍으로 남지 않고 이 시기 동안 내가 코로나19가 막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열심히 이 시기에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모의고사 풀었던 거 문학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들 거의 뭐 공통되게 비슷한 문제들을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자미상에 흥보가가 나왔죠. 흥보가 하면 여러분 뭐뭐가 하면 요거는 판소리 사설 판소리의 대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은 뭐 안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중중몰이라는 것도 있고 안일이는 판소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뭐 중몰이라든지 또 뭐 자진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소리의 장단이죠. 연행갈래 네, 연행갈래였고 연행이라는 거 여러분 공연갈래라는 뜻이라고 얘기 이미 했었습니다. 공연갈래로서의 흥보가가 나와 있었는데요. 35번 문제를 대단히 많이들 틀렸어요. 보면 이 문제 유형은 선택지 키워드랑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와 B를 같이 비교하면서 점검하는 선택지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선택지 먼저 볼 거예요. 1번 보세요. A에는 박 씨에 대한 인물의 고마움이, B에는 박 씨를 대하는 인물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선택지 A에는 B와는 달리 그랬으니까 B에는 없다는 얘기다. 그죠? 박넝쿨로 인한 영향이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 박넝쿨이 어떤 영향을 끼칠 텐데 그게 특정 공간에 국한돼서 이렇게 좁게 어떤 특정한 어떤 공간에만 딱 집중돼가지고 나타날 거래. 그 영향이. 그렇다면 B는 어떻단 얘기죠? B는 이 특정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된 거죠. 3번 선택지 보실게요. A와 B에는 모두 인물이 정성스럽게 박 씨를 심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펜 친 부분들을 본문이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A 보세요. 좋은 날을 가려 후원의 양지를 찾아 구덩이를 깊이 파고 신장 놓고 걸음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단단히 심었구나. 여러분 여기 좋은 날을 가려서 양지를 찾아서 구덩이를 깊이 파고 또닥또닥 단단히 심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박씨를 어떻게 한 거야?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고 있는 모습이죠. 정성스러움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그죠? 수요일 만에 살펴보니 박순이 벌써 쏟았는데 어머 박에 싹이 벌써 돋았네. 박넝쿨이 굵직굵직 준성재 다출 만큼 곱게 뻗어 초막집을 꽉꽉 얽어 놓았으니 천둥지둥 한다 해도 집이 짜그러질 리가 없고 여러분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집을 초가집을 이렇게 꽉 얽어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천둥이 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다 해도 집이 짜그라질 일이 없었대. 집이 짜그라질 일이 없었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천둥이 치고 막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막 와르르르 막 다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집이 튼튼하게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란 말이에요. 맥락을 보면서 박 잎사귀가 삭감만씩 흥보집을 덮었는데 9년 홍수가 진다 해도 9년 동안 홍수가 와 그래도 비 한 점 셀 수 없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근데 어디가 플러스야? 흥보집이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동리 사람도 다 모르게 흥보가 벌써부터 은근히 박덕을 보는구나. 자, 인물들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박 덕분에 흥보집이 얼마나 단단해져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상태, 무너질 리가 없는 아주 플러스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동네 사람들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집이 이 박의 덕을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A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1번 박 씨에 대한 인물의 고마움이 있나요? 흥보가 고마워했나요? 알았나요? 이렇게 박 덕분에 자기 집이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걸 인물들은 몰라. 인물들은 모르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물의 고마움은 안 나타났어. 그죠? 2번 볼까요? A에는 박넝쿨로 인한 영향이 특정 공간에 국한됐다. 여러분 특정 공간은 어디? 여기 흥보집. 흥보집이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플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괜찮아 이렇게 된 겁니다. 5번 보실까요? 인물이 정성스럽게 박씨를 씹는 과정 벌써 첫 장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번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B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동편 처마 담장 밑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처마 담장 밑에 구덩이 깊이 파고 1년 농사 지을 거름을 한꺼번에 져다 붓고 단단히 심었다고. 이것도 나름 어떤 거예요? 나름 놀보가 심는 거잖아. 나름 정성스럽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5번에 5번 선택지는 오케이 다 맞다. A와 B에 다 있다. 이렇게 점검이 된 겁니다. 됐죠? 아침 때 심은 것이 저녁 때 돌아가 보니까 벌써 박순이 수종난 놈 수통다리만하게 솟아나왔대. 여러분 수종난 놈이라는 거는 벌써 수종이 뭔지 우리 몰라도 여러분 그냥 벌써 놈 붙어 있잖아. 놈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느낌이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죠. 수종은 다리에 이렇게 습기가 찬, 이렇게 물이 찬 거야. 물이 차가지고 다리가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수통다리 머너개는 이렇게 다리가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막 퉁퉁퉁퉁 부었다는 얘기야. 그것처럼 박순이 솟아났다 그랬는데 A랑 비교해 봤을 때는 박순이 A에서는 그냥 벌써 솟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에 반해서 B에서는 박순이 솟아난 모습을 묘사하는데 수통남놈 수통다리만하게 솟아났다. 그러니까 벌써 마이너스 묘사 느낌이 나는 거야. 놀보 계집이 깜짝 놀라. 놀보의 아내죠. 계집은 아내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놀보 아내가 깜짝 놀라. 아이고 영감 저거 아마도 무슨 재변이 생기겠소. 바삐 뽑아 버리시오. 뭐야 이거 좀 걱정이 난다. 뭔가 재앙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물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번 선택지 잠깐 볼까요? 박 씨를 대하는 인물의 두려움. 네, 인물 누구? 놀보 계집에 두려움이 있다고는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거야. 두려움. 저거 좀 이상해. 또 무슨 재앙을 가져올 것만 같아. 걱정돼. 불안해.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비슷한 정서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놀부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 화를 내면서 아유 옆편내가 방정 맞은 소리요. 나무 될 것은 떡잎부터 한다지 않아? 이거 봐봐. 얼마나 크게 자랄 거면 이렇게 박순이 크게 큼직큼직하게 자라났겠어? 하고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아내의 말을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거 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박넝쿨이 날마다 갑절씩 쭉쭉 뻗어나가는데 옆에서 순이 나고 순이 더 굵어 뻗어 어대가 탁 걸치면 모두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박순이 막 이렇게 박넝쿨이 막 이렇게 뻗어가다가 어디 탁 걸치면 얘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당에 걸치니까 사당이 무너지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신주 깨지고 곡간에 걸쳤더니 곡간 어떻게 됐어? 무너졌어. 동네로 다 뻗어나가. 동네로 뻗어나가네? 그래서 이넝쿨이 누구 집이고 턱
걸치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물고 한 것이 3, 4천 양이 훨씬 넘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집이 막 무너지니까 누가 물어주는 거야? 놀부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박이 벌써 놀부 집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선택지 보세요. A에는 박넝쿨로 인한 영향이 흥부 지배 이렇게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박넝쿨로 인한 영향, 그것도 마이너스의 영향이 온 동네까지 미쳐서 놀부가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답은 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 1번 외에 A에 박 씨에 대한 인물의 고마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만 찾아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답도 1번이야. 1번. 너무 고마운 1번 아닙니까? 정답이 1번이 나와 있으면. 박 씨에 대한 인물의 고마움 그랬으니까 인물이 고마움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다 없었다. 그게 없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네. 2번, 5번 했던 친구들은 그런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A에서 박넝쿨로 인한 영향을 잡아내면서 그것이 어떤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지 특정 공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선택지에서 특정 공간이라는 단어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A의 공간이 어딘지를 자꾸 잡아보는 거야. A의 공간이 어딘지를 잡아봤더니 뭐가 자꾸 계속 보이는 거야? 집이 계속 보인다 이거지. 흥부 집만 계속 보이고 있었다. 아, 그럼 A에는 주로 공간이 흥부 집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로 가면 여러분 사당 나왔죠? 곡간 나왔죠? 온 동리로 다 뻗어나가고 있잖아. 아, 박넝쿨이 그 영향이 온 동네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까지 보였으니까 요게 보였으니까 아 2번 오케이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답풀이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내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A를 못 잡았는지 B에 온동리로 다 뻗어나갔다라는 요 부분을 못 잡은 건지 이런 걸 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 실수는 다음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잊지 말고 해보세요. 5번도 A와 B의 인물이 정성스럽게 박씨를 심는 과정이 있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박씨를 심는 과정도 어디를 해석한 거야? 좋은 날을 가렸다라든지 구덩이를 깊이 팠다든지 또닥또닥 단단히 심었다든지 이런 문맥들을 아 이거 정성스러움이라는 이 행동을 정성스러움이라고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B도 마찬가지야. 구덩이 깊이 팠잖아. 그리고 이 사람 부잣집이야. 부잣집이다 보니까 놀부네 집. 1년 농사를 지을 거름도 한꺼번에 져다 영양가를 막 엄청나게 땅에 줬다는 얘기지. 그리고 동일하게 단단히 심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거는 박씨를 심는 정성스러움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 선택지에 맞춰서 본문의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본문들을, 요 문장들을 찾아내고 정성스러움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내 사고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오답풀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오답풀이가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다음 문제에서 내가 그 실수, 그 생각의 오류를 얼마나 수정하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내 생각의 오류를 수정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인데요. 역시 이 문제도 선택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키워드를 잡고 그것과 관련한 본문을 찾아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놀보의 아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생한 적이 있다. 노인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었거든요. 놀부의 아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생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2번 놀부의 집안에 대해 언급하며 놀부를 궁지로 몰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적절한 답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박이 이제 놀부가 박을 탄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노인 한 분이 훅 달려 나왔지. 그래가지고 체린 복색이 막 괴짜야. 놀부 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인물을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잡고 있어야 되죠. 안방으로 제 집까지 들어왔어. 누가? 노인이 들어온 거지.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부릅떴어. 화가 났구나. 놀보놈을 바라보며 네 이놈 놀부야. 네 하래비 덜렁새 내 아비 허천덕이 네 아비 네 어미 모두 우리 뭐였다? 종이었다. 우리 집 종이었다. 병자년 8월에 내가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사랑이 비었어. 가장이 없었어. 그랬더니 흉악한 네 아비놈 이거 뭐야? 종이었잖아. 종. 어? 네 아비놈 내 종이었던 네 아비놈이 가산을 모두 도적하여 사라진 이후에 종적을 몰랐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자기네 집 종이었던 껄떡새 놀부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재산을 모두 도적질을 해서 도망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비에게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천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왔다. 너의 가솔, 너의 세간을 박통 속에다 급히 담고 너 네 집에 가서 나 시종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인을 놀보가 박을 딱 타고 나서 만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노인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지. 35번. 노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놀보 아비가 누명을 씌웠어요? 어? 누명을 씌웠어? 이렇게 모함을 했어? 모함을 해가지고 관아에 잡혀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 누명을 쓴 게 없잖아. 놀부 아비가 누명을 썼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고발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누명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 부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명을 썼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갔었어야 되는데 본문을 읽었어야 되는데 1번 선택지를 여러분 체크하려면 누명을 쓴 장면으로 어딘가를 해석했다면 내 생각에 오류가 또 있었던 거지.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누명을 썼다라는 단어랑 매칭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단어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나 이 단어의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본문이랑 매칭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내가 뭔가 본문의 얘기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나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누명을 썼다라고 혹시 착오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런 생각의 오류를 꼭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1번은 그래서. 2번 보세요. 놀보의 집안에 대해 언급했대. 집안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할애비, 할미, 아비, 어미 놀보의 집안이지. 언급하며 놀보를 궁지로 몰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네 집안의 식구들 너의 집안의 재산들 모두 박통 속에다 담고 너 집에 가서 나 시종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놀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갑자기 노인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쪽 얘기하는데 다 자기네 집안 종이었대. 자기가 알게 뭐야?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일인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정확한 매칭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생각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35번 문제 틀린 분들은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십니다. 네, 34번 별표 5개. 너무 중요한 문제 유형 나왔습니다. 보기와 모순되는 선택지 찾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차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보기 문제죠. 주로 뭐가 쓰인다?
설명 방식으로 주로 뭐가 쓰인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분류와 대비가 쓰인다. 그래서 분류와 대비가 될 때 이렇게 쫙 갈라놓고 요거를 매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택지들이 연결을 제대로 해놓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2020년 수능에서도 나왔다. 2020년 수능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수능 문제 유형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인 창자에 의해 연행되는 그쵸 판소리는 뭐 배우가 여러 명 있지 않죠. 뮤지컬 서양 뮤지컬이랑 다른 점 아닐까요? 1인 배우가 정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고도의 숙련된 광대 한 명이 나와가지고 판소리를 연행하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1인 다역을 그야말로 서술자 역할도 했다가 흥부 역할도 했다가 놀부 역할도 했다가 노인 역할도 했다가 온갖 역할을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된 고도의 광대가 연행하는 게 판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판소리 특성상 판소리 사설에는 서술자와 창자의 목소리가 모두 나타난다. 여러분 나눴어. 서술자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분류, 창자의 목소리도 나타난다잖아요. 그죠? 이때 묘사, 설명을 통해서 서사 내용을 전달하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야? 서술자의 목소리야. 그죠? 서술자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소설의 개념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 서술자가 하는 직접 제시. 그죠? 또 서술자가 해주는 묘사. 인물에 대한 묘사잖아. 간접 제시. 이런 게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잖아. 다시 말하자면 서사 내용을 서술자가 전달하게 될 때 주로 뭐와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묘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서술자가 서사 내용, 사건을, 스토리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창자는 뭐냐면 창자는 창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행을 하는 사람인 거죠. 광대. 그 사람은 뭐를 하냐? 서사 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래. 그러니까 창자는 뭐해? 서사 외적 정보 전달을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서술자의 설명과 묘사는 뭐야? 서사 내적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내부의 사건, 우리가 스토리라고 부르는 거. 이걸 전달하는 건 서술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창자, 노래하는 자야.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광대, 연행자, 공연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뭐 한다? 그 사건, 스토리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목소리는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 창자의 목소리인지 서술자의 목소리인지가 구별된다. 자, 분류와 대비.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나왔는데 보기에 이렇게 분류와 대비가 나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좀 나눠 놓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로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글씨를 안 써도 좋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나눠 놓는 연습하면서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골랐던 선택지들이랑 정답 선택지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답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선택지 오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1번. 이 가사가 신재호 선생님의 문장이라는 내용은 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창자의 목소리겠군. 자, 여기 있는 포인트가 뭐야? 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래. 서사 외적 정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그건 누구 목소리다? 창자의 목소리다. 맞아요, 틀려요? 서사 외적 정보는 창자가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2번 보세요. 금말만 가지고 설소리를 매기는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박타는 놀보의 모습이므로 창자의 목소리겠군 그랬어요. 자, 뒤에 이어지는 박타는 놀보의 모습이래. 그러면 여러분 금말만 가지고 설소리를 매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 이걸 알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의미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게 뒤에 이어지는 박타는 놀보의 모습이래. 그러면 박타는 놀보의 모습이
이니까 이건 서사 안에 있는 서사 내용의 내적 내용이에요. 서사 외적 정보예요. 다시 말해 스토리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바깥입니까? 스토리 한 부분이죠. 놀보의 모습은 묘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 창자예요, 서술자예요, 이건? 네, 창자가 아니라 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 이게 서사 내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서사 내적 내용과 서사 외적 정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지들을 보고 이렇게 매칭해 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보세요. 어찌하면 무서울꼬는 이야기 속 인물의 처지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므로 서술자의 목소리이겠군. 자, 이야기 속 인물의 처지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야, 여러분. 그럼 이거는 서사 외부예요? 아니면 서사 내적 내용이에요? 서사 내적 내용이잖아. 서사 내적 내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 있었다. 여러분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라는 거 우리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서술자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작품 안으로 훅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서사 내적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서술자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야? 오케이. 그러면 자,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야? 여러분 34번 문제.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죠. 답이 몇 번? 2번이 답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분류와 대비가 쓰여. 나누고 서술자는 서사 내적 내용을 전달하는 거래. 설명하거나 묘사할 거래. 창자는 노래하는 광대인데 연행자기 때문에 서사 외부의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서사 내적 내용인지 서사 외적 정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 2번 선택지 보세요. 박타는 놀부의 모습은 서사 외적 정보일 수가 없는 거지. 박타는 놀부의 모습, 놀부가 여러분 스토리 안에 있는 인물이지 스토리 밖에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토리 안에 있잖아. 흥부전이라는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의 모습이라잖아. 그럼 이건 서술자가 얘기하지 창자가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 보기에 이미 얘기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의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혹은 보기의 분류와 대비를 제대로 못 해놓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답풀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 염상섭 문제입니다. 염상섭의 3대에서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도 너무너무 많이 틀렸어. 왜 틀렸을까? 우리 한번 봅시다. 보기를 주고요. 이거 함정 문제였어요. 본문 해석을 잘못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 이 문제 읽으면서. 원래 보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문제 34번이 굉장히 전형적인 보기 문제야. 많이 우리 풀어봤던 문제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를 줬는데 보기는 그냥 편지. 이건 편지야. 너가 편지를 찾아야 돼. 편지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글을 매개로 하는 소통 수단인데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데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게 길었는데 사실 다 쓸데리 없는 말이었어. 쓸데리 없는 말이었고 본문 해석을 잘못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힌트를 먼저 준다면 편지가 아닌 걸 찾으면 됐던 거야. 사실은 편지가 아닌 거. 한번 볼까요? 본문 1 보세요. 꺼내봤구나. 앞에 이제 누구였더라? 필순인가? 잠깐만 선생님 볼게요. 본문. 필순이 맞다. 필순이가 편지를 꺼내봤어.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랑 똑같이 편지를 이렇게 얌전히 놨어야 되는데 막 급하게 닫는 바람에 그렇게 넣어놨던 병화가 보기에 이 편지가 막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꺼내봤구나 이걸 알았어. 병화는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여러분 병화는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거 누구 시점 뭔지 아시겠죠? 시점 어떻게 돼요? 3인칭이죠.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가 나왔잖아. 그럼 전지작가 시점이죠.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소설이구나 라는 거 잡으시고요. 무료한 세월이 고치에서 실 풀리듯이 지루하게도 질질 끌려나갔네. 뭐뭐하네. 우리 나이의 인생이 무료하대서야 나도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갈 인생일세만은 좀 더 긴장한 그날을 못 보내게 될지. 이따위로 죽지 못해 사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뿐이겠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건 뭐예요? 이 종결 형태가 뭐죠? 이거 상대 높임법, 청자 높임법에 뭐에 해당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자네, 그러나, 그랬나, 그렇다네. 이거 뭐야 이거? 하계체잖아, 하계체. 하계체를 쓰고 있는 거죠. 하계체는 무슨 어조야 여러분? 말, 건네는 어조야. 다시 말해 여기 청자 높임이잖아요. 그죠? 친구야 친구. 병화가 이 덕기한테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근데 친구인데 뭐 옛날에 그 친구 사이들은 이런 하계체를 많이 썼단 말이지.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뭐 어쨌거나 뭐뭐 한다네 뭐 나뿐이겠나 이런 말투를 통해서 아 지금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구나를 잡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말 건네는 어조를 썼다는 얘기는 이 본문 일에 있는 요거 디귿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말 건네는 어조를 썼다는 얘기니까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얘기잖아. 뭘 통해서 여러분? 뭘 통해서? 보기가 편지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는 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번 선택지 보세요. 디귿을 설명하는데 무료한 일상, 인생이 무료하다라고 얘기했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 쓰레기통에 들어갈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상대의 공감을 얻으려 하고 있군. 내가 긴장한 그날을 보내지 못하고 인생이 막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이래도 될까? 이런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덕기의 어떤 공감을 얻으려는 거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디귿을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그런 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 뭐뭐 했겠나? 뭐뭐 한다네. 못 보내게 될지? 뭐 이런 표현들 보니까 말을 건네고 있구나. 말 건네는 어조를 쓰고 있는 편집글이구나.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본문이 이어져요. 피역을 떠나보낸 뒤로는 부쩍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리을이 나옵니다. 리을. 늘 신변의 검은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앞뒤를 더욱 경계하고 조심조심하는 터이거니와 차차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터이니까 와우 문장 엄청 길다. 여러분 염상섭은 이 만연체 문장의 대가야. 일제치야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사실주의 문학을 썼던 사람이고 사실주의 문학으로 아주 유명하고 문장의 길이 굉장히 길어요. 문장의 길이가 긴 보이시죠? 이런 만연체 문장을 썼던 작가예요. 근데 뭐 아무튼 신병의 검은 그림자가 쫓아다니고 되게 이 사람 불안하구나. 그죠? 불안해. 누가 쫓아다니는 것 같대. 그래서 막 경계하고 조심조심하고 차차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뭔가 이제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도 경찰에서 검열할지도 모르겠다는 짐작으로 일부러 이 말부터 쓴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경찰에서 검열할까봐 일부러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어떤 활동,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거든요. 영상섭의 3대를 읽어보면 덕기 친구인데 사회주의자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경찰은 그러니까 순사지 순사. 일본 순사가 검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난 너무 지루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러고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이 말부터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말투가 다른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본문 일의 편지글은 내가 친구한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뭐뭐 했다로 끝나지 않는 거지. 뭐뭐 했다네. 못 보내게 될지? 못 보내게 될까? 지금 그러니까 디귿만 봤으면 안 되는 거지.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요 디귿의 앞뒤 문장 정도는 좀 읽으면서 요거는 편지구나 이런 느낌을 잡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기호가 나오면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앞뒤를 같이 보면서 보기가 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편지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여러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편지예요?
편지 아니에요. 병아가 왜 이따위로 편지를 썼는지, 왜 인생이 무료하다고 얘기하고 마치 뭐 죽지 못해 사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뿐이겠나. 아, 세상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좀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응? 일부러 썼다는 거야. 일부러. 왜? 경찰이 검열할지 모르니까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썼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주는 말인가요, 여러분? 서술자가 하는 말이잖아. 서술자의 설명이잖아, 설명. 병화가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리을. 편지 전달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정을 언급하면, 물론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상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군. 상대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편지에 대한 설명이잖아. 편지에 대한 설명. 근데 이게 편지예요? 이 부분은 편지다, 아니다? 이 부분은 편지가 아니다. 병화가 쓴 편지가 아니다. 병화 뭐 뿐만 아니라 뭐 덕기가 쓴 편지도 아니고 필순이가 쓴 편지가 아니다. 그냥 서술자의 병화의 심리 설명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거 자체가 잘못된 설명이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왜? 보기가 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편지 아닌 본문은 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뭐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자, 보기에서 내가 잡아내야 될 정보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었다? 편지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편지인지 아닌지만 판단했으면 여러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또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이 선택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나 틀리나를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분류와 대비가 나와 있으면 그걸 갈라놓고 이렇게 선택지가 이걸 제대로 매칭했는지 여기처럼 34번처럼 이거를 제대로 매칭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 보기의 정보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본문 1, 2를 보는데 이게 편지인지 아닌지만 잘 분간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 3점짜리 문제죠. 네. 요것도 3점짜리고 여러분 요것도 3점짜리고 이런 3점짜리 문제를 푸는 두 개의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의 오류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또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고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만약에 다 같이 모여서 수업하기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면 조금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와서 시간을 내서 소수가 앉아서 시험을 볼 거거든요.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볼 때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내가 분석해내지 못하는 거 내가 막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선택지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할 필요가 없는데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의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본문이랑 매칭이 되는지 보기와 보기의 개념과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단어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개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그 생각의 오류들을 다 수정하고 그리고 다음번 모의고사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력이 껑충 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막 와 신난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았던 친구들, 요 문제들 다 맞았던 친구들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오류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우리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학원에 와서 풀었던 모의고사죠. 요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요 문제들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몇 명만 틀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들 주의하고 가야 될지 문학에서 이런 것들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